화제의 인물을 통해서 그 이슈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시간이고요. 오늘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태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것을 얘기해봐야 될 것 같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직접 상납을 받았던 정황이 드러나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돌입했다고요? 네, 그냥 돈도 아니고 정부 예산으로 세금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입니다.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를 그 문고리 3인방,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문고리 3인방이 매달 1억 원씩 총 40억 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서 네. 관리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그 현기환 전 정무수석 에게도 매월 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외에도 청와대 10개 그 수석 비서관실에 국정원 특활비가 정기적으로 들어갔을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상납된 돈 네네. 이외에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를 비밀리에 했는데 네. 이 여론조사 비용을 5억 원 정도의 규모를 국정원 특활비로 받아서 지불을 했다. 이런 그 그런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수억 원을 챙긴 그런 정황도 나타나서 수사가 굉장히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원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기밀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굳이 우리한테 국가에 보고하지 말고 써도 된다라는 돈인데 이것을 마치 본인들의 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은 세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처가 다 정해져 네네, 있는데요. 그럼요. 대신 좀 이렇게 유연하게 또 이렇게 정부 비밀 같은 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특활비라는 그런 이제 용도를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북 공작이라든가 그렇게 정보 보안 관련한 그런 업무가 범위가 크기 때문에 특활비 규모도 큽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정부 부처의 특활비하고 달리 네. 감사원이나 국회 감사도 받지 않는 아주 비밀스럽게 쓰이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을 몰래 빼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돈을 누가 그러면 쓰자라고 승인을 했는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이번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라는 의혹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미 그 문고리 3인방의 그 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 네네. 돈을 받아서 썼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 또 이제 지난해 9월 경우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그 특활비 2억 원을 가지고 네. 와라 이렇게 지시해서 전달했다. 이런 정황까지 드러났기 때문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돈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대한민국 손꼽아 보라면 몇 안 되니까요. 그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저희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이 시간 통해서도 참 많이 짚어드렸었는데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바른정당 의원들도 있었고 좀 계속 통합을 하자는 의원들도 있었고 결국은 근데 바른정당이 쪼개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그 33명의 의원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면서 나왔고 그래서 네네. 만들어진 바른정당인데요. 지난해 대선 직전에 13명이 탈당을 했고 이번에 9명이 추가로 탈당을 해서 11명만 남게 됐습니다. 네. 유승민 그 바른정당 의원이 이제 자강파의 어떤 수장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13일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 바른정당이 개혁 보수로 나아가는 길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인데요. 통합파가 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주장을 했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13일 전대는 미룬 다음에 네네. 자유한국당과 함께 통합전대를 열자 이런 중재파가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은 그럼 바른정당에서 나와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원래는 당대당 통합을 주장을 했지만 네네. 결국 그 당대당 통합 대신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입당을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요. 오늘 이미 공식 기자 그 회견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 날 그 탈당계를 제출한 다음에 9일 날 한국당 입당하기로 이렇게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네. 이 9명의 그 탈당파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게 네네.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는데 결국 당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버립니다. 네. 탈당을 하는 바람에 참 바른정당 상황이 안 좋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그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20명의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총 9명의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서 11명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교섭단체 지위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한 명만 그 탈당하더라도 교섭단체 지위를 잃는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네. 9명이 한꺼번에 빠졌으니까요. 국회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굉장히 그 차이가 커집니다.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우선 정당 보조금이 의원수 그 수대로 이렇게 정당 보조금이 배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의사 일정이나 그 여러 가지 협의할 때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은 빠지게 됩니다. 네네. 또 이제 상임위마다 그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그렇죠. 정당별로 네네. 배분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굉장히 손해를 크게 보게 되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그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전쟁이 돌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있잖아요. 가장 논쟁이 치열한 그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뭐 예산과 입법 이것들의 본격적인 그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그 국회에 직접 와서 시정연설을 해서 그 내년도 예산안과 개혁입법 과제 처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그 여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예산과 그 혁신 성장 예산, 또 환경과 그 복지 예산, 국방 예산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네네. 그렇지만 야권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 예산에 반대를 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공무원 증원과 또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된 그 지원 예산, 또 문재인 케어, 그 대북 협력 예산 등에 대해서는 칼질을 예고를 하고 있어서 네.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그 주요 그 예산안이 포퓰리즘 예산이다 이렇게 네네.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그 당장은 산타클로스처럼 국민들에게 선물 주듯이 세금으로 선심을 베풀지만 이게 그 먼 훗날에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절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그 삭감됐던 SOC 예산,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대한 예산도 왜 이렇게 줄였냐, 이게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모양새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법안에 대한 뭐 입장차가 갈리는 것은 뭐 그냥 민주주의 상황이 당연한 논리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갈리게 되면 아예 그 접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입장차가 크긴 하겠네요. 지금 그 방송 공정성 문제로 네네. 방송법 개정이 지금 이제 여야 간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최근에 야3당이 이렇게 함께 네네. 방송법 개정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기국회 일정에 그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따라서 그 우리가 순차적으로 예산안과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방송법 개정부터 네. 해야 하는 입장인데 여당에서는 또 이 방송법 개정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네네.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이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 이런 입장이어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그 갈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법안이 통과되고 어떤 것이 통과되지 않는지 저희가 또 얘기가 나오는 대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태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가 준비한 소식도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내일 오전 11시에 또 더욱 풍부한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